긍정평가가 51%고 부정평가가 41%입니다. 그런데 갤럽 기준, 갤럽은 전화 면접 방식입니다. ALS 방식이 아니라 갤럽은 전화 면접 방식인데 응답률도 한 10.5% 정도 되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근데 지금 6월 둘째 주에 비해서도 한 6% 정도가 떨어졌어요. 긍정 평가율이. 근데 한 달 기준으로 해보면 5월 셋째 주 기준으로 하면 거의 13%가 떨어진 거거든요. 거의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기준으로 딱 보면 거의 13%에서 15% 정도가 급전 직락을 한 거예요. 직하를 한 건데 문성호 대변인 보시기에 이 여론조사의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거품이 빠졌다라는 표현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네. 경제가 나쁜데 대통령 지지율 높게 나올 수 없다. 아주 정치권 유명한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매우 실감할 수 있는 물가, 환율, 뭐 아니면 실업률 이런 거에서 굉장히 지표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국가예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SK 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코스피만 높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약간 착시가 있던 거죠. 실제로 나는 힘든데 이게 국가가 힘든 게 아니라 사실 나만 힘든 게 아닌가?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선거도 끝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지금 우리 국가가 진짜로 침체되고 있는 게 맞구나. 경제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맞구나. 이걸 깨달아가는 거죠. 아니 당장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당장 밥 사 먹으러 나가려고 해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밥 사 먹으려고 그러는데 뭐 점심 가격이 얼마야 이랬다면 지금은 네. 밥 먹으러 갔는데 내가 가던 가게가 망했어. 아. 내가 가던 가게가 없어졌어. 네. 사장님이 이제 장 볼라 그랬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파가 얼마라서 못 사겠어요가 아니라 네. 사장님이 야채 가게를 접으신대. 음.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줄폐업을 하고 있어요. 제일 취약한 계층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업률만 해도 무슨 뭐 쉬었음 청년이 이상한 말장난 해가지고 가리고 있지만 역대 최고예요. 지금 구인 배수가 엄청 높아가지고 맞아요. 쉬었음 청년이 생기는 이유 자체가 네. 이 사람들이 구직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논 게 아니라 다 기업에 취업을 했다가 나온 사람들이에요. 잘리고 본인들이 다시 취업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결국 포기해버려서 나온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 호황이란 걸로 눈가림을 해온 거죠. 근데 이게 좀 드러났다라고 보고 네. 왜 이렇게 평가를 하냐면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았던 젊은 층이나 네. 뭐 그게 한 60대, 70대, 50, 80대 이런 분들은 원래 낮았던 거니까 낮아지는 게 4, 50대 분들도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민주당의 내전 때문이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4, 50대는 자기가 지금 경제적으로 제일 왕성해야 되는 세대예요. 네. 내가 책임져야 될 부모도 계시고 자녀분도 계시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민감해요. 그런데 지금 본인들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4, 50대라고 하는 민주당 전통 지지층들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버텨온 겁니다. 아. 그럼에도 지지를 보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갤럽에서 부정평가 이유를 물어봤는데 1위가 15%를 차지하는 게 방금 문성호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경제 민생 고환율입니다. 우리 김영범 정책실장은 선진국으로 가는 비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비용치고는 너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가 이제 부실 부정선거 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이제 두 번째 원인을 차지했고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1%고요. 국민의힘은 2주 전에 29%에서 이번 주는 27%로 조금 2% 정도 떨어졌고 무당층이 23%로 나타났다. 근데 저는 이 무당층이 거의 보수 중도 보수 쪽에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이번 지방선거를 결과를 좀 보더라도 이 무당층이 거의 그러니까 다가 보수는 아니겠지만 국힘 지지층은 아니겠지만 국힘 지지층들이 보통 이렇게 부당층으로 빠져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조사에서 지금 또 질문지가 하나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거취와 관련해가지고 사퇴해야 된다는 응답이 48이고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퍼센테이지가 28%였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좀 반대입니다. 49%가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고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이 39%였습니다. 좀 많이 조금 일반적인 여론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부분. 좀 국민의 지지층에서는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한번 그 권 소장님께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7월 1일 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는다고 해요. 그렇죠. 좀 공교롭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정청래 대표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전부 다 지금 전당대회를 나간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 청와대에 초청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이유는 뭐 예전부터 원래 약속이 잡혀져 있었는데 뭐 일정이 이번에 맞았다라는 정도의 얘기만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그 여론조사와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긍정 평가를 이유로 하신 분들의 첫 번째가 외교와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 민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외교라는 게 얼마 전에 9박 10일로 유럽 순방을 갔다 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긍정 평가가 반영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경제 민생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외교와 경제 민생이 잘 되고 있다라고 평가한 분들을 보면 네. 핵심 지지층들이거든요. 근데 이 핵심 지지층들이 지금 딱 그 마지노선을 찍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데드크로스를 이루는 이 상황을 많이 봐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네.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본다라는 것은 지금 청와대에서도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김어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코어 지지층이 다 떠나가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코어 지지층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제 본인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청와대 오창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언제든 잡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굳이 네. 뭐 대통령이 원하면 네. 그거는 옛날부터가 아니더라도 네. 언제든 쉽게 잡을 수 있거든요. 이제 다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오찬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될 것은 네.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먹었냐, 누구와 함께, 누가 배석했느냐. 그럼 보통 어디서 먹어요?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대개는 이제 기획서였으니까. 본관에서 먹죠. 본관. 네, 본관에서 먹거나 네. 아니면은 네, 에? 뭐가 맛있어? 근데 거기는 이제 사실 호텔에서 네. 다 케이터링을 해오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이제 호텔별로 맛이 좀 다릅니다. 아니, 저는 근데 롯데 청와대 호텔이 맛있었습니다. 주방장이 있으시잖아요. 네, 주방장도 전속 있으시죠. 주방장이. 네, 그래서 거기서 그렇죠.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거의 이제 지휘자 같은 거죠. 아. 호텔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아. 이렇게 해라, 이러이러한 재료를 써라, 이렇게 지휘를 해주시는 거고. 근데 네. 이렇게 되게 소수가 만날 때는 그냥 직접 만드시지는 않나요? 보통 외부에서 가져오나요? 네,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건 사실 이제 정권의 선호도에 따라 다른데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누구를 배석시킬 거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배석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배석자가 없이 네. 독대 형식으로 지금 간다라고 하던데. 그럼 이제 배석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할까요? 이게 취임하고 처음으로 이뤄지는 자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원래 되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어색한 기류가 네. 흐르지 않을까 싶고 네. 그 우리 정청래 대표가 1월에 청와대 갔을 때 들은 질문이 그거잖아요. 네. 반명이십니까? 친명입니까? 반명입니까? 혹시 또 그거를 묻지 않으실까? 좀 문재인 걱정이 대통령한테요? 됩니다. 반명이십니까? 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참 꼼수를 많이 피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지금 민주당 내 갈등이 극심하다, 네. 내용이 점입 가경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본인이 맡고 있는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024년 총선 때 비명행사 공천이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평산마을을 갔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무언가 비판이 일어날 적에 그러니까 당을 본인 혼자 독차지한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분출할 적에 꼭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봉합된 것처럼 연출하고 네. 민주당이 하나된 모습이다라는 그러한 연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당내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전직 대통령이지만 어찌되었든 본인과 계파가 다른 분을 만남으로써 우리 민주당은 하나로 화합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 목적이 있다고 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용만 당하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고민정 의원도 네.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퀴즈다라고 네.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랑은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해주자.
자라는 게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을 본인의 정치적 앞날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정청래 낙동강 오리알설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고민정 의원의 그 비판 수위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네. 본인도 뭐 그 전당대회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심해지는 명청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지 봉합해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불만인 게 전직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만 계신 건 아니거든요. 지금 생존에 계신 전직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상황상 초대할 수 없으니까. 그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청와대로 한번 모셔서 식사라도 하면서 고견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이명박, 박근혜 두 분도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수많은 외교 현안을 다뤄봤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었던 이제 원로분들입니다. 뭐 감옥에 갔다 온 거랑 별개로 이 메커니즘, 이 국가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다 아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분들도 모셔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지 더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고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만 불러가면서 범여권에 산적해 있는 갈등,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목적의 만남, 이런 것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박수를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만남 이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 취재가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주변부를 통해서 뭐 조금 취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말씀 있으셨냐? 뭐 그게 아마 정청래 독침하세요. 뭐 이런 얘기일지는 근데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신조 대변인이 너무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너무 좋게 본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나이브하게 본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상능구렁이 중에 능구렁인데 절대 그렇게 이용당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봐요. 지금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세를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만나줄 때 그냥 깔끔하게 만나주는 게 아니라 오지 말라 그랬는데 뭐 약속 안 잡았는데 뭐 여기서 오라고 했다. 이게 뭐냐면 누가 우위에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조선에서 나왔거든요. 그 기사가 처음에 정청래 대표 만난 얘기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정청래 대표는 나는 뭐 조선인들랑 인터뷰도 안 한다 이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 문재인 쪽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 기사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온 것 자체의 워딩이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위세를 가시한 거라고 봐요. 그럼 그 위세를 가시한 거를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은 내가 가가지고 나도 뭘 좀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실제로 지금 흔히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친이계 지금 총리를 밀고 있는 세력 측에서는 같이 선거에서 붙어보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정청래 나오지 마라 이런 주저앉히기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주저앉히기 전략을 쓴다는 건 뭐냐면 붙으면 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쫄려 있는 쪽은 이쪽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잽싸게 찾아가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건 찾아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좀 이렇게 싸바싸바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게 독대라는 측면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얘기하신 바와 같이 원래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사이가 보통 안 좋은 사람들이 뭔가 좀 좋게 화기애애를 하려면 단둘이 절대 안 만납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조금 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배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굳이 독대를 했다는 거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저의 추측입니다만은 형님 좀 적당히 하시죠. 그래. 이번에 제가 위해서. 민정수석 한창식 임명한 거 보셨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형님 좀 이게 좀 은퇴하셨으면 가만히 계시는 것도 스터분한 맛이 있습니다. 이럴지도 모른다. 잠잡고 계셔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지도 모른다. 자칫하면 수사 특검 발동한다. 왜냐면은 지금 그 한찬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친문 정권의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했죠. 그리고 김경수 댓글 조작 그 특검에도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한명숙 뇌물죄도 수사했죠. 친문 그쪽 라인들의 저승사자 같은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지금 꼽으면서 싸바싸바하러 갔겠습니까? 저는 독단으로 해서 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제를 시키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네요. 하여튼 뭐 7월 1일 날 오찬이라고 하니까 뭐 오후부터 나오는 7월 1일 날 오후부터 나오는 한번 뉴스를 조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고